자, 오늘도 빠르게 질문 받고, 오늘은 질문 받으면 되거든? 어차피 우리 뒤에 남은 게 도형에 관한 문제, 뭐 변의 길을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 맞닿아 있는 도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다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다 했던 것들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식 만들면서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숙제하는 시간으로 돌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에 좀 더 힘을 줄 테니까 질문 받는 거 여러분들 잘 보면서 확인들 하시고요. 중간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질문, 그리고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또 질문, 그리고 혹시 질문이 빼먹었으면 또 질문. 알겠죠? 자, 일단 16번부터 시작이네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놀러 가거나 해서 빠질 때는 매번 얘기하지만 항상 숙제를 미리 해서 사진을 선생님한테 보내서 선생님 저 질문 뭐뭐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내가 그걸 보고 추가로 질문을 받아서 설명하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1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일단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인 k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인수분해 해보자고. 그러면 얘가 k 플러스 1이랑 k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1이 되지 않는다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k는 1이랑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죠? 확인됩니까? 이걸 먼저 찾아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읽는 거야. 그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얘가 중근을 가진다 그랬잖아. 그럼 중근을 가지는 거 우리 해가 하나란 얘기지? 판별식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판별식 지금부터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써도 되죠?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4배를 하고 k제곱 마이너스 1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3까지 요렇게 한 게 0이다. 요렇게 식을 만들면 되겠지? 자, 빠르게 전개 싹 할 거야.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3k의 제곱 맞나요? 아니지. 얼마야? 그렇지. 11k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k. 그 다음 플러스 13은 0. 그래, 이렇게. 그러면 우린 얘를 11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3은 0이라고 마이너스 5를 다 곱할 거야. 이 상태로 인수분해. 쟤 뭐해? 너 뭐해? 그랬어? 너 일로 와. 땡겨. 11k에다가 인수분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다시 k 플러스 1은 0이지? 그럼 결국 k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누구야? 11분의 13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1은 위에서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k는 뭐가 되는 거야? 11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아저씨, 그럼 우리 고정서 다시 돌아온 고정서 알겠죠? 어떻게 고개를 딱 들었는데 듣자마자 이렇게 이러고 있냐? 알았어. 와서 집중해. 땡겨 빨리. 다음 문제 시작하기 전에. 야, 진짜 누가 보면은 내가 너만 쳐다보고 있는 줄 알 거야. 고개를 딱 들어서 얼마야? 이게 에휴, 참 말해 뭐해. 권준영아, 내가 절대 너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래서 너를 주의 있게 쳐다보고 어떻게든 하나 더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냥 우연찮게 봤더니 진짜 보인 거야. 자, 이렇게 두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죠? 야,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알파랑 베타 니네 찾았냐? 이거 인수분해해서 찾았니? 찾았어? 잘했어. 그렇게 직접 찾아서 풀어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우리는 지금부터 방정식을 만들 거거든? 어떤 방정식을 만들 거냐면 두근이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로 가지는 방정식을 만들려고 그랬지?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2차 방정식 작성을 해버리자고. 어떻게 쓰면 돼?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을 하고 최고차항에서 6이라고 그랬으니까 6 딱 붙여놓은 게 0이다.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맞아요? 이걸로 해서 바로 풀어서 전개해서 풀어도 돼.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전개할 거야. 요거 전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 x의 제곱이겠죠?
맞니? 그 다음에 1창 마이너스로 묶으면 6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에 x 좀 하고 있는 거 맞냐? 그 다음에 플러스 6에 가로하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0 이렇게 전개된단 말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6x의 제곱 마이너스 6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6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12x 마이너스 6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은 0이라고. 왜 이렇게 바꿔놨냐면 여기 보이는 요식을 얘랑 연결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때? 이렇게 바꾸는 거 너무 복잡하지 않아? 그지?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선생님 지난 시간에 되게 여러 번 얘기했던 근각에서의 관계 기억나니? 그거 이용하면 이 문제 되게 쉬워. 보여줄게. 자, 이 식에서 하나씩 뽑아서 더한 거 찾을 거야. 하나씩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지? 최고 차항의 개수가 6이지? 그 다음에 1차 항이 마이너스 1이지?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이거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한 거를 찾을 거야. 두 개씩이니까 그냥 바로 마이너스 6분의 2라고 쓰면 되겠지? 얼마야? 이거 되는 거 확인했지? 여기까지 봐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알고 있는 상태로 두 개의 근이 지금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이지. 맞죠?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6인 2차 방정식 우리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려. A, B가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확인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근각에서 관계 쓸 거야. 두 근 더 할 거야. 그럼 뭐 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지. 이게 뭐래? 마이너스 6분의 A죠. 근데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알잖아. 얼마야? 6분의 1.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6분의 11이지. 바로 나왔네? A가 얼마야? 맞아? 자, 그럼 이제 요거 두 개 곱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지. 맞아요? 네. 그럼 요거 얼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2.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6분의 1이었지.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1이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3이지. 맞아요? 이게 맞아? 얼마야? 그래, 6분의 3. 맞아?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근각에서 근각 찾으면 6분의 뭐야? B지? 그럼 바로 그냥 B가 얼마야? 3. 끝났지? 완성이야. 어떻게 된 거야? 6x의 제곱에 플러스 11x 플러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이었구나. 됐습니까? 이게 니네가 앞으로 풀어야 될 방법이야.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뭐 하라고 그랬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걸로 나타내라 그랬지? 나타냈잖아. 잠깐만, b가 3인데 왜 여기 나 6이라고 써놨냐? 여기 3 돼야지. b가 3이니까 맞죠? 요렇게 완성이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걸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니네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이걸로 풀 거야. 알겠니? x랑 알파랑 베타가 직접 얼마인지 이번 문제는 찾아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오히려 찾으면 이번 문제 더 쉽게 풀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거나 중3에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면 알파랑 베타를 근해 공식을 써서 찾아야 돼. 인수분해가 안 돼버린단 말이야. 확인돼요? 그럼 그때는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근각에서 관계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라. 알겠죠? 그래서 25번 문제는 별표 하나 치고 오늘 집에 가서 꼭 다시 풀어보세요. 이해 되니 안 되니? 믿어도 되니? 우리 사이에 신뢰가 있는 게 맞아? 있어? 있죠. 같은 문헌끼리. 그래서 더 무서워.
너 문헌을 믿을 수 있어? 아 선생님 그러시죠. 그러니까. 자, 28번. 여기서 두근의 b가 1대3이라고 나왔죠? 야, 그러면 이번 거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에 m 플러스 1에 x를 곱하고 플러스 12m을 한 게 0이잖아. 맞죠? 이 식의 두근이 b가 1대3이니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지? 뭐라고 할 거냐면 한근 k, 다른 한근 3k. 1대3이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버려.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 x-k랑 x-3k를 곱한 게 0이잖아. 맞지? 그럼 이거 전개하자.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3k의 제곱이 0이죠. 이 식이랑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x제곱 앞에 개수가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똑같지? 그럼 1창의 개수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그러면 m 플러스 1이 얼마라고 쓰면 돼? k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 다음 12m이랑 얘가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 3으로 나누자. 그럼 k제곱 나오잖아. 3으로 나누면 4m이지? 둘이 똑같다고. 연립하란 얘기야. 대입법 쓰면 되잖아. k 자리에 m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식이 만들어져요? 4m은 m의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지. 그러면 m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0이죠. m이 얼마야? 1이잖아. 중근가지겠지? 그럼 k가 얼마야? 2잖아. 맞습니까? 응, 이렇게 마무리야. 그럼 문제에서 뭐 가라고 시켰지? n값? 그럼 m은 1이다. 그냥 이걸로 끝이죠 뭐. 됐습니까? 네. 자, 뒤로 가죠. 44번이네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여라.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3이고 각 자리 숫자의 곱은 원래의 자연수보다 34만큼 작다? 너 중학교 1학년 문제 아니냐? 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합한 게 13이라고 그랬어. 그럼 우린 지금부터 10의 자리 숫자를 뭐라고 해? x. 1의 자리 숫자는 뭐라고 해? 어이, 똑똑하다.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각 자리 숫자의 곱은 하고 얘기를 했지? 그럼 각 자리 숫자의 곱이 뭐야? x랑 13-x 곱한 거지? 이거는 원래 수라고 나왔잖아, 맞지? 원래 수는 뭐야? 10x에다가 플러스 13-x죠. 얘보다 어떻대? 34만큼 작아? 그럼 빼기 34 하면 되겠네. 이거 풀으란 얘긴데? 맞아요? 그럼 뭐해? 뭐해? 아저씨, 이번엔 또 펜 갖고 놀아? 아까는 책 사이를 그렇게 막 투협하더니? 왜? 또 처음 듣는 얘기야? 아저씨 뭐해? 왜 연습장 안 꺼내? 책을 안 가져서 연습장 꺼내야지. 아, 그리고 선생님, 아이씨, 나 바본가 봐. 나 아까 에어컨 코드를 뽑아놓고 자꾸 에어컨 리모컨으로 왜 안 켜져 하고 누르고 있었어. 아이씨, 뭐야. 야. 자, 다 했죠? 야, 가방에 들은 게 종이 쪼가리냐? 그 연습장은 또 누구 걸 찢어갖고 온 거냐? 야, 진짜. 쓰고 오늘 찢어가. 자, 풀었더니 x 얼마 나왔어요? 7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x는 10의 자리 숫자지. 10의 자리 숫자가 마이너스 3일 수 있나? 자연수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10의 자리 숫자가 얼마야? 7. 1의 자리 숫자는 6이 된다라는 얘기네. 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보자고. 원래 있던 두 자리 자연수 얘기하는 거지? 그럼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 자연스럽게 얼마가 돼? 그래, 이렇게 정답 나오겠지. 됐습니까? 다음 51입니다. 자, 사과를 180개를 남김없이 똑같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한 학생이 받은 사과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3만큼 적었다. 학생이 모두 몇 명인지를 찾으래. 야, 그러면 51번 학생 수 얼마로 할래?
x. 그러면 한 사람이 받은 사과의 숫자 몇 개씩 받았다는 얘기야? 그래, x. 학생 수보다 3만큼 적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면 학생의 x명이 x-3개씩 사과를 받으면 전체 개수 180개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끝났네. 뭐 해야 돼? 전개하고 풀면 되겠지? 그럼 뭐해? 해야지. 다 했죠? 얼마일까? 이건 것 같아. 맞아? 예. 그럼 다시 해봐야 되겠다. 현석이랑 똑같은 답이 나왔으면. 내가 처음 썼어. 몇 개 나왔어? 15개. 너도 다시 한번 해봐. 현석이랑 똑같은 답 나왔잖아. 아, 예. 뭐야? 15개 나온 거 맞아요? X 15 맞아? 그러면은 이제 X가 바로 우리 학생수라고 했으니까 몇 명이야? 15명. 그냥 그걸로 끝이지 뭐. 됐습니까? 자, 53. 자,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가 쓴 책이 있었대. 야, 대단하신 분이지.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시가 있대. 야, 수학자가 시도지요. 숲에 있는 원숭이는 모두 몇 마리인지 찾아라. 대신 원숭이는 12마리, 20마리를 넘지 않는다? 야, 그럼 대박. 20마리가 넘지 않잖아. 한 마리씩 대입해서 다 맞춰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싸하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숲에 있는 원숭이가 모두 몇 마리인지 물어봤으니까 원숭이 숫자를 뭐라고 할까? 원숭이의 숫자를 x.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어느 밀림의 숲속에 원숭이 무리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대. 무리의 8분의 1의 제곱은 숲속을 날뛰며 놀아다닌대. 그럼 숲속을 날뛰는 애들. 숲속에 이렇게 하자. 날뛰는 애들은 몇 마리가 되겠니? 8분의 1x의 제곱. 그렇지. 이만큼이 날뛰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산들바림을 들 때마다 서로 캬카 소리를 지른다네? 뭔 소리야? 그럼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래, 무시하자. 그럼 돌아다니지 않고 남아있는 원숭이. 남은 원숭이는 몇 마리란 얘기야? 12마리. 야, 그럼 뭐야? 날뛰는 애들이랑 남은 원숭이를 더하면 몇 마리가 되는 거야? 전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풀으라는 얘기잖아. 어제 아니에요? 뭐해?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게. x제곱 마이너스 2항까지. 야! 64에다 11을 곱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더 해야지. 이거 맞을걸? 맞아? 네. 오, 좋아. 아직 녹슬지 않았어. 어떻게 맞추지? 뭘 어떻게 해?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지. 하면서 시간 끌고. (12 곱하기 64) 이게 맞나? 곱해서 768이 되고 더해서 64가 되는 애들을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뭐가 있을까? 자, 이거 인수분 애들이 뭐 나왔어요? 이 예를 좀 보내서. 네. 아니 이거 인수분 했더니 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 768 했지? 숫자 크지? 이럴 때는 우리가 이 768이 누구 곱하기 누구 한 거지? 64 곱하기 12 한 거잖아. 맞죠? 그러면 두 개의 숫자로 분해를 할 때 이거 소인수분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돼. 난 여기를 이렇게 볼래. 64 곱하기 얼마 할까? 두 개를 어차피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이게 지금 2의 몇 제곱이지? 6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이네. 그럼 2의 8제곱 곱하기 3이잖아.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눠볼까 하고.
그러면 여기다 2의 5제곱을 줘버리면 2의 5제곱을 줘버리면 32잖아. 남은 게 얼마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지. 얼마지? 23가? 24. 안 되겠지. 그러면 2의 5제곱 말고 누굴 줘? 4제곱? 그럼 여기다 2의 4제곱 곱하기 3 주면 되는 거잖아. 16이고 48이잖아. 더하면 64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럼 결국 x가 될 수 있는 게 누구야? 2의 4제곱 16하고 48 두 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정답 20마리보다 적으니까 그래 16마리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네, 요렇게. 자, 그러면 넘기면서 확인 좀. 추가 질문 더 없는지. 괜찮아요? 네. 아, 문헌. 네?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기본적으로 문헌은 신뢰가 되지 않는 아이콘을 탑재하고 있잖아. 신뢰되지 않음을 탑재하고 있잖아. 그렇죠. 어떤 문헌이 어떤 문헌이? 아니, 대다수의 문헌이. 왜 한 명을 빼? 두 명을 빼야지? 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네. 졸업생 응. 너무 당연해서 제외하고 있었어요. 아, 현역만 얘기했던 거야? 순간 설레네. 야, 왜 설레? 왜 설레? 혹시 약간 그렇지 않아? 응? 알지 않을까? 나도 배색했으니까. 아니, 일단 순위별로 줄을 세우면 저 뒤에 38,678번째 정도에 서 있는 놈이 왜 1순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냐고. 나도 설렜어. 알겠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자, 질문 더 없어요? 예. 그럼 오늘 촬영 끊지 말고 하나 바로 이어서 가자. 자, 167쪽부터 168쪽에 나와 있는 우리 또 신뢰 가지 않는 문헌인들을 위해 같이 풀면서 정리 좀 한번 해보고 가자고. 자, 도형에 관련된 문제부터 이제 해서 활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57번부터 그냥 눈으로 보세요. 세로의 길이보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가로보다 8cm만큼 길지? 그럼 정 안 되면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그리든 책에다 그리든 그림으로 그려서 살펴봐. 자, x가 길어, y가 길어? 세로가 길어, 가로가 길어? 세로가 더 길지? 맞죠? 네. 그럼 세로의 길이를 우리 뭐라고 할까? x. 가로를 구하라고 시켰구나? 그래, 그럼 가로 x, 세로는 더 기니까 x 플러스 8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그냥 바로 우리 넓이 구할 수 있잖아. x에다가 x 플러스 8을 곱한 게 얼마가 된다? 84가 된다. 그냥 이거 바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네. 맞지? 근데 지금 같은 도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거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면 변의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 있나? 다시 말하면 x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야. 0도 안 되잖아. 맞지? 이 조건에 만족하는 x 값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도형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조건 하나가 추가된다 정도만 기억해놔. 아시겠죠? 그럼 계산할 수 있겠지? 해봐? 그래? 그럼 직접 해. 자, 그럼 58번도 가보자고. 야, 58번은 뭐 한 거야? 원래 있던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 늘리고 세로 줄여서 직사각형 만들었다 그랬지? 그 직사각형이 넓이가 나와버렸네. 맞지? 그럼 원래 있던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나왔어 안 나왔어? 구하라고 시켰죠? 그럼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둘 다 뭐야? 그냥 한 변의 길이 x로 잡으면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직사각형이 이렇게 변형돼서 만들어진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럼 몇 cm 늘렸지 가로를? 1cm. 세로는 몇 cm 줄였지? 2cm 줄였지? 그럼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돼? x 플러스 1이 되겠지? 세로의 길이는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거 두 개 곱한 넓이가 문제 나왔는데 얼마로 나왔어? 868. 그래, 그럼 이번에도 이거 풀어서 뭐 하면 돼? x 구해버리면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지? 어려운 거 없지? 그래, 이런 얘기들 하는 거는 있는 거야. 자, 그럼 뒤라는 응에서 유형 14번. 따지고 보면 내가 요 얘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 59번? 이게 지금은 쉬워. 근데 이게 그림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잘 봐봐. 직사각형 두 개지. 맞아요? 정사각형 두 개라고 나왔을 텐데. 근데 직사각형이라고? 이래서 문헌 신뢰할 수 있겠냐? 자, 여기가 12로 나왔어. 맞죠? 그럼 우리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 구하라 그랬지? 그럼 그림상의 작은데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해? x. 큰 데는? 12-x. 이렇게. 확인돼요? 이렇게 놓고 그냥 풀면 돼. 자, 이때
넓이의 합이 74잖아. 그러면 작은 거 넓이 얼마야? x제곱. 큰 거는 12-x의 완전 제곱 되겠지? 이게 얼마? 74. 그래, 이렇게 풀면 돼. 확인돼요? 근데 이거를 특정한 몇몇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어. 어떻게도 주냐면 여기 x지. 여기를 아예 y라고 박아. 이게 아니라 y라고 줘. 특정한 문제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식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y가 12-x라는 걸 알잖아. 근데 y를 사용한 식으로 서술을 해봐야 돼. 그럼 그럴 때는 첫 번째 이렇게 만들면 돼. x랑 y를 더한 게 얼마야? 12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의 합이잖아. x제곱이랑 y제곱 더한 게 얼마니? 74지.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두 개 그냥 연립하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식이 만들어져. 얘 어떻게 바꾸면 돼? y가 뭐지? 12-xj. 이 상태로 바꿔서 요거 대입하면 돼. 그러면 똑같은 식 되지?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확인돼요? 근데 문제가 조금 지랄 맞아지면 여기서 x랑 y 해서 x랑 y를 각각 구하지 말고 이런 걸 구하라고 시킨다? x랑 y 곱한 거 얼마냐고. 이런 걸 시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로 따지면 지금은 문제에서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지? 근데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우리가 찾은 두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의 곱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랑 똑같아. 확인돼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풀래? 직접 다 구해서? 아니야. 곱셈공식 변형하면 돼. 얘네 둘 가지고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변형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xy지? 여기다 숫자 대입해서 곱한 거 바로 찾아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식이 나오게 될 때는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해놔. 알겠지? 그 상황에 따라서 12-x가 아닌 y라고 쓰는 게 더 편하게 정리가 될 때도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좋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 이어서 가보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풀면은 작은 한 변의 길이 x라는 길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도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60번 설명 안 해도 되지? 이거 길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 한쪽으로 몰면 되지? 그러면 60번 문제를 살짝 변형하면 이제 이런 그림 나오거든? 야, 이러면 또 이제 기가 막혀지지. 길이 대각선으로 꽂힐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똑같이 일로 몰면 돼? 왜? 야, 이거 분명히 요렇게 생긴 길 아니에요, 요렇게. 맞지? 이 길을 이쪽으로 붙이면 이렇게 붙을 텐데 얘네 둘의 넓이가 똑같을까?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 문원 어떻게 생각해? 같아요. 이거 같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거 평행사 변형이잖아.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에다가 높이 곱하면 되지. 직사각형이잖아. 밑변에다가 가로랑 세로 곱하면 되지. 근데 가로의 길이 똑같지. 세로의 길이 높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모양은 달라 보여도 넓이는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똑같이 몰면 돼. 알겠죠? 네. 확인돼요? 네. 좋아. 자, 61번 눈으로 또 봐.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 종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지. 야, 그럼 이거 봐봐라.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면 종이가 이렇게 있어. 종이가 이렇게 있어. 이런 종이를 이렇게 테두리를 접어서 상자 만든 거잖아. 그럼 이럴 때 만약에 부피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제일 어이없는 질문들이 이런 거야. 선생님, 뚜껑이 없는데 기존에 부피 구하는 공식을 똑같이 쓰면 돼요? 라는 질문들을 간혹가다 하거든? 웃기지? 왜 이게 웃긴 질문일까? 왜 어이없는 질문일까?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건데 기존에 있던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있잖아. 그거 써도 돼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 될까 안 될까? 왜? 위에 걸 빼면 부피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뚜껑이 사라졌는데? 상관이 없어. 왜 상관이 없냐면 부피의 뜻이 뭐야? 얼마만큼을 담을 수 있느냐. 들이를 얘기한다 그랬잖아. 뚜껑이 없다고 해서 원래 안 들어가던 게 들어가겠냐? 원래 들어간 것보다 덜 들어가? 그런 거 아니잖아.
뚜껑은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 이만한 통 자체에다가 담는다라는 얘기니까 얼마만큼 담길 수 있느냐 그 전체 용량을 본다는 얘기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뚜껑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이 부피고 하는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거 귀퉁이를 잘라내고 나면 61번 문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중간에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상태지? 얘가 밑면의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맞니? 그리고 이변의 길이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높이가 지금 현재 3이 될 거고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니? x 마이너스 6? x가 뭔데? 원래 있던 잘라내기 전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문제에서 이거 찾으라고 시켰으니까. 그러면 여기 잘라낸 부분의 한 변의 길이는 x-6, 여기도 x-6이겠지? 그럼 이걸 6이라고 하면 또 그래. 선생님 3이잖아요. x-3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지. 왜? 3이 두 번 빠졌잖아. 그제? 그러니까 6이야. 확인됐죠? 그럼 이제 부피 우리 어떻게 찾으면 돼? x-6의 완전 제곱 곱하기 3.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로 나왔어? 147.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풀어서 x값 찾으면 되겠지? 그래. 이렇게 푸는 거야. 특별한 거 있어?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얘기들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골 때려. 당장 옆에 봐. 67번. 어떻게 풀 거냐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67번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림이 뭐야 이거 갑자기 좌표평면의 그림이 올라가 있네? 함수의 관계식도 나와 있고 맞죠? 뭐 어떡하란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안 되니? 들지?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자. 지금처럼 좌표평면 위에 도형이 올라가 있으면 선생님 항상 뭐 하라고 시키니 여러분들한테? 그래 점의 좌표를 전부 다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지금 보이는 그림이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데 이 문제는 친절한 문제야. 왜 친절할까? 그래 피의 좌표가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돼요? 근데 만약에 피의 좌표가 안 나오면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피의 좌표가 지금 문제에서 a, b로 나와 있지? 다시 말하면 x좌표를 그냥 내 맘대로 a라고 정해줘 버리는 거야. 확인돼요? 그리고 y좌표는 b로 또 내 맘대로 정해줬지 문제에서는. 근데 그걸 그렇게 쓰지 말고 항상 대입한 함수값으로 찾아줘라. 알겠니? 그러면 x에 a 대입하면은 y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a 플러스 15가 되지?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니? A. 그래 a잖아. 옆으로 a만큼 온 거니까. 자 세로의 길이는 얼마니? 그렇지. 이렇게 그냥 바로 결과가 나와서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지? a에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5를 곱한 게 넓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왔어? 그래 18. 이거 그냥 바로 풀면 끝난다는 얘기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좌표평면에 도형 올라가 있을 때는 항상 뭐 하라고? 점좌표 하나 찾아주면 된다고. 근데 그 점좌표가 지금 a, b로 나왔지만 우리는 저렇게 대입해서 찾는 걸로 바꿔서 생각해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또 넘겨봐. 또 이제 골 때리는 문제가 나온다고. 어디로 갈 거냐? 170쪽에 72번이야. 이제는 점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네. 네. 맞아요? 그럼 이럴 때는 자 P점 문제 봐봐. P점 어디서 출발해? A에서 출발해서 몇 초 몇 cm씩? 3cm씩. 근데 몇 초가 지났는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X초가 지났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 확인돼요? 그러면 그때 AP의 길이는 몇 cm가 될까? 3x가 되는 거겠지. 1초에 3cm씩 X초가 지났으니까. 그러면 B의 길이는 얼마야? 그래 18-3x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를 하나씩 순서대로 찾아가는 거다. 아시겠죠? 네. 이해돼요? 네. 그렇게 찾으면 이 문제도 금방 해결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건너뛰어서 우리는 또 어디로 가볼 거냐. 한 문제 더 해볼 건데 93번 문제 보여요? 도형인데 보이니? 문제 한번 읽어볼래?
이게 너네 앞에 있는 169쪽의 68번이랑 비슷한 문제거든?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자, 68번이랑 93번 두 개가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풀기가 어려워. 이거 닮음을 써서 풀어야 되거든? 닮음 공식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 닮음 배웠어, 안 배웠어? 그래서 68번과 93번은 이번 숙제에서 제외하세요. 풀지 말자, 그냥. 확인됐죠? 나머지 문제는 닮음이 없어도 풀 수 있는데 요거 두 개는 닮음을 모르면 애초에 손대기가 힘들어서 요거는 빼고 가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다 했네, 그러면 이제. 아, 그래, 요거 하나 보자. 야, 95번이랑 똑같은 그림이 앞에 하나 더 있을 텐데. 74번이다. 74번. 요거 오늘 마지막 문제 하자. 요거까지 해결하고 여기서 변형되는 것까지 찾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자. 네. 자, 74번. 지금부터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빨리 한번 풀어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계산하는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을 어떻게 만들 거야 라는 것까지만 한번 찾아봐. 내가 어떻게 접근할까 하고. 세 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8이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3파일 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일단 A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C를 X라고 하는 게 맞겠지? 자, 그럼 넓이 구하는 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3파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전체 반원의 넓이에서 색칠 안 된 두 반원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 맞지? 맞아. 접근법은 그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분 AC가 X잖아? 이거 지금 있는 반원이 이렇게 하나가 그려져 있고 여기 안에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여기 바깥에 큰 거 이렇게 하나 있는 거잖아. 여기가 X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반원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반지름이 분수로 나오잖아. 계산하기 복잡하지 않겠어? 그제?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 나오면 얘를 X라고 잡지 말고 내가 원하는 목표라는 원의 반지름 있지? 이걸 X로 잡아버려. 그게 니네가 계산하기 더 편할 거야. 확인돼요? 그럼 선분 AC를 뭐라고 쓰면 돼? EX.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X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분 CB의 길이는 뭐가 되겠니? 그렇지. 8-2X.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장점은 이쪽에 보이는 원의 반지름도 뭐가 되는 거야? 4-X로 분수를 안 쓰고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전체 원의 지름의 길이가 8이지? 네. 반지름 4지? 그러면 전체 반원의 넓이 어떻게 돼? 8파이가 되겠지? 거기서 두 개 빼면 되지? 얘 넓이 얼마야? 2분의 1 x제곱의 파이가 되겠지? 맞아요? 얘는요 2분의 1에 4-x의 완전 제곱의 파이가 되겠지? 이걸 계산한 게 3파이구나. 이렇게 확인돼요? 네. 그러면 파이를 다 없애버리고 식을 계산해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파이 다 없애고 분모 없앤 다음에 쭉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어버리면 그만이겠지?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믿어도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3학년 1학기 심화책을 보잖아? 이런 거 나온다? 이렇게 반원이 있어. 여기도 반원이 있어. 여기도 있어.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지?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똑같아. 아까랑 똑같은 조건을 줄 거거든? 근데 갑자기 나보고 여기 보는 점 있지? 이 길이 구하래.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냐고. 아까랑 똑같은 조건 주고. 어떻게 풀면 될까? 두 번째로 큰 거기. 여기 두 번째로 큰. 여기서 이거 만약에 우리가 풀어서 그냥 단순하게 해봐. 여기가 만약에 그냥 5가 나왔고 여기가 5라고 하면 그래 얘가 5 여기가 3 그 다음에 전체 지름의 길이가 16으로 나왔다고 쳐보자고. 지금 문제 2배 한 거야 그냥. 확인되죠? 자, 이 상태에서 나 지금부터 이 길이 찾으라고 시킨 거야. 우리가 이제 요 계산을 통해서 얘랑 얘를 찾았다고 치자고. 그럼 얘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게 반지름은 아닐 거 아니야. 큰 원의 반지름은. 큰 원의 중심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그지? 치우쳐져 있는 거잖아. 어떻게 풀면 되볼까? 잘 봐. 중심 여기 있지? 이거 반지름이지? 얼마야? 8이지? 나 여기 길이 찾을 거니까 x야. 여기 수직이잖아. 뭐 하고 싶어져? 여기 길이만 알면 피타고라스형이 쓸 수 있잖아. 맞아요, 안 해요? 그럼 나 이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찾을래? 여기가 원의 중심이지?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6이지? 이 길이 얼마야? 8이잖아. 그럼 여기 얼마야? 이거야.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형을 쓰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이런 식의 문제로도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원에서는 그림이 변형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컨덕트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이런 식의 방법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 여기까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 문제만 더 뺄 거거든요. 오늘 숙제에서 175쪽 한번 보세요. 101번 보이죠? 확률 찾으라고 시켰죠? 네. 문제 바꾸세요. 확률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는 숫자 찾으세요. 네모값 찾으세요. 그냥 네모가 될 수 있는 숫자.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네모가 될 수 있는 숫자 여기 지금 보면 1부터 8까지 써져 있지? 그 중에 되는 애들만 숫자로 골라내면 되겠지? 그렇게 찾으시고요. 얘는 아마 채점이 안 될 거거든? 네. 확률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비워서 가져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요거 답 알려주세요. 그래. 그러면서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지금 아예 해버릴까? 요거까지? 아니면 숙제로 하고 할래? 알았어. 그럼 숙제로 해.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 다 했어. 추가로 더 얘기할 거는 없는데 나머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쭉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네. 자, 오늘 얘기한 거 어차피 도형 갖고 가는 거잖아. 네. 추가 질문 사항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쌤, 없어요? 여기 75번에 응. 있는데도 닮은 것 같은데 이거 풀수 있어요? 75번? 성분 BC의 길이 구하여라? 그러네. 빼세요. 또 다른 건요? 볼까? 또 다른 게 있나? 일단 그거 말고는 안 보이긴 하거든? 오케이. 그럼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말 좀. 하고 싶은 말. 할 말. 오늘은 집중했어? 너 분명히 지난 시간에 갈 때 약속하고 갔잖아. 앞으로는 열심히 수업 듣겠다고. 기억 안 나지? 기억나? 근데 왜 또 걸려서 이 앞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그거랑 수업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열심히 듣는다며. 열심히 들으면서 뺐다? 좀 더 열심히 들을 수는 없겠어? 집중해서? 보면서 들으면 안 돼? 그 이후에는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 알았어. 오늘 지켜보겠어. 그러면. 자, 그럼 지금부터 숙제 하세요. 이거 왜 그래? 다친 거야? 네. 왜 또? 실금? 근데 기부스도 안 하고 이렇게? 아, 위험한 거 아니야?